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6.27 대출 규제책이 발표된 지도 벌써 2주가량이 지났습니다만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를 부양할지 아니면 과열된 집값을 잡을지 저울질하던 한국은행이 결국 이번에는 집값을 택하고 금리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로 기존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있다면서도 5월에 이어 연속 인하에 나서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상반기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오는 8월까지는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금리를 낮추면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집값 오름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세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불리하게 마무리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받아서 1,300원 중후반을 상당폭 계속 등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은은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성장이 0.8%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갈 뜻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부채 탓에 당장 금리를 묶었지만 그 반대 방향의 고민이 가벼운 것은 또 아닙니다. 길어진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지난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내려오지 않는 금리도 자영업의 경영에 문제가 됐을 텐데 조사 결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자영업자들 상반기에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 증감폭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낸 값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은 모두 60%를 넘겼고요. 예상 감소폭은 순이익이 평균 8%, 매출이 7.7%였습니다. 네, 소비 위축의 여파를 크게 받은 것 같은데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최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혔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 부재료 부담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악화된 경영 환경에 응답자의 43.6%,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업 실적의 지속 악화였고요.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 대출 등 자금 사정 악화를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15.1%였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장마 같지 않았던 장마가 끝나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폭염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소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서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7월 상순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도 7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당국은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7.8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도 오늘 논의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해서
정부가 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달과 다음 달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계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2단계와 3단계 일부 사용 구간을 한 단계씩 낮춰 적용하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평균 수준으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약 9만 2천 원을 냈지만 이번 조치로 전기요금은 7만 4천 원 수준으로 2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7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편 월 최대 2만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정비 일정을 조정해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1.2기가와트 늘어난 106기가와트 수준의 공급 능력을 갖춘 겁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발전소의 예상치 못한 고장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8.7기가와트의 추가 예비 자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전력 수급 대책을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총 72일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전기 요금 부담이 줄면 실내에서는 좀 더 편하게 에어컨을 틀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날씨에도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친 폭염 등에서 작업을 잠시 멈출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노동계 목소리가 높은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현행법에도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 자체가 있기는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강화하자는 겁니까? 네,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만큼 작업 중지권이 보장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폭염,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따른 악천후가 있을 경우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배제되어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작업 중지 시 소득을 보전하고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실은 원청이 공동으로 연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작업 중지권은 근로자가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 긴박한 위험 여부에 대해 사측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 네, 사실 작업 중지권의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법안 자체는 탄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경영계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35억 원을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장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자칫 노조의 쟁의 행위로 악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모두 근로자와 작업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생산량 감소와 납기일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집값 상황 보겠습니다. 정부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남 집값 상승세가 크게 꺾였고 강북 지역의 오름폭도 둔화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집값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9% 오르면서 전주인 0.4%보다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강남구가 지난주 0.7%대에서 이번 주 0.34%대로 줄었고 송파구도 이번 주 0.3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강북 지역에선 마포구가 0.6%, 성동구가 0.7% 상승하며 마찬가지로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노원구도 0.13% 오르는 데 그치면서 노도강 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옮겨붙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마용성에서 풍선이 멈췄다 정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들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전반에서 거래가 끊기고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등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매수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호가가 낮아졌는데도 매수층에서는 더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해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또 다른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 조치가 나올 거란 전망에 시장 수요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우호적인 공급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인데요.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등 아직 구체적인 공급 대책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분 적립형 등 새로운 주택 모델을 발굴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어서 생활 속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상황과 그 대처까지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사실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최소한 이번에는 받은 문자에 뭔가 누를 수 있는 링크가 있다면 모두 사기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정부가 사기를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대책을 좀 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나 카드사 등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 바로 가기가 포함된 문자나 SNS는 아예 발송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링크를 눌러 가입하라거나 카드 신청을 위해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유도하는 문자는 100% 가짜이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은행 및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나 무심결에 링크를 눌렀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만약 관련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카드사, 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았거나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보이면 바로 삭제하고 문자 내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및 지급 안내 시 주의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등 스미싱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관련 상품들의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상황을 집계한 결과 특히 제주도의 항공과 숙박, 렌터카 관련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여행을 떠날 텐데 어떤 피해가 들고 있습니까? 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의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422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항공과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는 전년 대비 각각 47%,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1,523건 중에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요. 피해 구제 건수의 절반은 항공 관련 피해였는데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 항공권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운항 지연, 수확물 분실 등의 피해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네, 항공 이외의 다른 피해는 어땠습니까? 네, 숙박 관련 피해도 항공 관련 피해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숙박 피해의 72%는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였는데 사업자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항공기가 결항돼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렌터카와 관련해선 이용일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등 취소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등 사고 처리 분쟁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요즘에 곳곳에서 또 터지는 문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간 정보 보안에 소홀했던 기업들에서 속속 유출이 생기고 있는데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인 블랙야크가 이 문제로 14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런저런 기업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던데 우선 블랙야크의 처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4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BYN 블랙야크에 13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블랙야크는 지난 3월 해커로부터 SQL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을 받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이후 해커는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고객 34만 2,200여 명의 이름과 성별, 휴대번호와 주소 일부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블랙야크가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해커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보안 조치에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왔고 아이디나 비번호의 대체 인증 수단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방식으로 8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토픽교육센터 역시 과징금 2,300만 원과 과태료 27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네, 또 이외에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이용 관련 문제도 나왔던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주요 세무 앱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최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3으로 잘 알려진 이 자비스앤빌런즈와 이 토스인컴, G엔터프라이즈 등 모두 세 곳인데요. 홈택스에 주민번호를 전달만 하고 이 별도 저장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는 없지만 이 주민번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토스인컴과 G엔터프라이즈 두 곳에는 이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률 조항 기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주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다 현재 SK텔레콤 가입자들은 해지 위약금 없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탈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단기 번호 이동 방법까지 이용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초단기 번호 이동 피신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SKT의 해킹 구제 대책에 따라서 고객들은 오는 14일까지 해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갤럭시 신제품 출시가 15일, 또 단통법 폐지가 22일부터라는 게 딜레마입니다.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립 이동 제도를 통한 15일 초단기 번호 이동 환생 팁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한 후에 보름 이후에 다시 SKT로 번호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약금 면제와 저렴한 새로운 휴대폰 구매 또 SKT 재가입을 모두 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잦은 번호 이동은 현재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분별한 번호 이동을 막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재번호 이동은 금지가 돼 있는데요. 다만 부득이하게 번호를 옮겨야 하는 경우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에 이동전화 제한기간 이내 번호 이동을 신청하면 90일 이내에도 다시 번호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후 최소 15일 후부터 재이동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약정이 없어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알뜰폰 고객들이 매달 달라지는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통사 갈아타기에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SKT 위약금 면제와 이통 3사 간 타사 가입자 유치 경쟁이라는 복잡한 셈법 속에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려는 소비자까지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 행진입니다. 오후 3시 기준 코스피는 1.3% 안팎 올라 하루 만에 연중 최고치를 장중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도 1% 내외 오른 798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당 1원 안팎 내린 1,378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2달째 순매수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 3조 760억 원을 순매수해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27.4%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1,2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46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